자,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6가지의 미분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뭐 그냥 아주 쉬운 이 2가지는 그나마 좀 굉장히 수월한 편에 속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한번 보면 몇 가지 개념만 좀 짚어봅시다. 일단은 이게 뭡니까? 이게 근이라는 게 얘들아 뭐지? 그냥 근이 나오면 x축하고의 교점을 말하는 거지. 사실 x절편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fx가 있고 이거에 뭐 근 이야기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보지 말고 f 함수하고 y = 0이라는 상수함수의 뭘로 생각하는 거야? 교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런 패턴이 있어. 3가지의 이러한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fx = 0의 실근, 뭐 방금 말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fx라는 함수하고 어떤 이제 k라는 상수함수와의 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fx하고 gx라는 서로 다른 두 함수 사이의 근. 사실 이거 2개는 무슨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까? 교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 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단이라고 해서 극대극소를 곱하는 것이 0보다 작냐, 0이냐, 0보다 크냐에 따라가지고 근이 이제 몇 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단순해요. 이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하진 않을 건데, 설명을 한번 하면, 극대극소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얘들아, 뭔가 2개를 곱했는데, 얘가 0보다 작대. 이게 무슨 말이야?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극대하고 극소하고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다. 그 말이 되겠지. 극대가 무조건 극소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러한 이제 fx 함수가 있을 때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x축은 지나가면서 fx하고 몇 점에서 3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래서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극대극소를 곱했는데 0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극소를 x축이 지나가거나 극대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극대 극소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극소가 0이 되는 경우나 극대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근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3차 함수 5개 x축 그려보는 거 다 거기 있는 거야. 극대극소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2가지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2가지가 뭐라는 얘기니? 같은 부호를 갖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극대극소가 둘 다 이렇게 극대극소가 양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어디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음수에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근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대극소의 곱하기의 결과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뭐가 된다? 구분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풀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3차 함수가 만약에 움찔이거나 만약에 휘리릭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는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자, 문제를 좀 풀면서 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문제 들어갈게요.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이러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가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중근과 뭐 실근, 즉 두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가져가면, 자, 얘를 갖다가 fx라고 해보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릴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그릴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좀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fx라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k를 넘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equal k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 거냐? 얘를 f 함수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놔버리면, 자, f 함수에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미지수가 없죠.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놓고 고정시켜 놓고 k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면 되겠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그냥 구해버리면 게임이 끝나겠지. 실질적으로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K값이라는 거는 근이 3개가 된다라는 거는 극대하고 극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뭐하고 있으면, 숙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K의 범위는 뭐가 되겠니?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날 때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문제야? 이 친구를, 그렇지, fx라고 봤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만 구하면 게임은 간단히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 fx라는 친구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6x로 묶으면 0하고 1인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1인 거 알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0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K라는 친구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게임은 끝난다. 즉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극소값보다는 크고 극대값보다는 작은 이 범위를 가지면 우리가 만족하는 답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뭐 새롭게 어떤 뭔가를 추가해서 푸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아까 괜히 지웠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게 되겠지. 여기서의 K값이 마이너스 1, K 0이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값이 바로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 2번의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극대극소가.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K값이라는 거는 K는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이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3번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뭐 잘 나오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실근만 3개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2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 근이 3개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뭐란 얘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근이 좀 뭔가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양의 근과 이렇게 음의 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핵심 포인트가 누구냐면 Y절편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바로 뭐였냐면은 0,0이었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1,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겠어? Y축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X축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K라는 값이 이렇게 지나가면
x 어디에서 만나냐가 양근 음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금 음수에서 만났고 얘네 둘이는 어디에서 만났어? 양수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음수에서 하나 나오고 양수에서 두 개 나오려면 이러한 경우는 그냥 이 k라는 값이 어디 0에서 여기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다 가능하겠지. 얘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자 그래프가 주어지고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가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 극대값이 있을 것이고 극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이 뭐 여기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x축 이게 fx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은 큰 상관은 사실은 없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겠니? 음수가 두 개고 양수가 하나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아래쪽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음수가 하나고 양수가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얘들아 x축이 사실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이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그냥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개 근이니까 극대값하고 극소값만 그냥 확인하셔가지고 풀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양근과 음근이라는 것까지 나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y축의 위치까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y축과 x축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하시고 확인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지나갈 때가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되는 거니까 x축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즉 0보다는 커야 되고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 사이를 지나가면 음수 두 개, 양수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x축보다 작고 극소값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음수가 하나, 양수가 몇 개?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y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y축 어디를 지나가느냐 즉 y절편 위를 지나가면은 음수가 두 개, 양수가 하나가 되고 y절편 아래를 지나가면 음수가 하나, 양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누가 y절편이 뭐하고 있는 거야?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y절편의 x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아는 게 중요해.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다시 하나만 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y절편인데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다가 얘를 그냥 10이라고 해보고요. 얘를 7이라고 해보고요. 얘는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에서 두 개, 양수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위까지는 가능하겠지. 여기는 안 되겠지. 여기는 0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K라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Y절편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보다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음수가 하나고 양수가 만약에 두 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K라는 값은 누구보다 극소값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 Y절편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극대에서부터 Y절편까지냐 아니면 Y절편에서 극소까지냐가 음수 두 개 양수 하나냐 양수 하나 음수 두 개냐 라는 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암기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그래프를 여러분이 좀 빨리빨리 그릴 수 있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양수, 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y절편을 가지고 내가 뭐 한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5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gx가 됐대. 그러면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플러스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gx, 이게 gx 되겠습니까? 그리고 y = gx의 그래프가 되었다.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고 3차 함수가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대놓고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극대, 극소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이 gx = 0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친구가 0인데 나는 어차피 지금 a 값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a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기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없니? 미지수가 없잖아. 미지수가 없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이거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내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음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누가 y = 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y = a가 극대값 y = a가 극소값을 지나가면 되겠지. 뭐에? 이 함수에. 그러면 이거의 극대값, 극소값이 내가 찾고 있는 뭐가 되는 거니?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결론적으로 3차 함수에서 뭐 근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의 가장 기준은 극대극소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대극소가 두 개, 그 다음에 사이는 세 개, 바깥쪽으로는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 미지수를 양수로 만들고 나머지를 넘겨서 나머지 넘긴 함수가 미지수가 없으면 나는 이 함수를 그릴 수가 있잖아. 그릴 수 있으면 극대값, 극소값도 뭐 할 수 있어? 바로 얻어낼 수가 있잖아. 그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도 지금 뭐 이렇게 유형을 나눠 놓긴 했는데 다 똑같은 문제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봐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F함수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선생님이 G라고 한번 보면 F하고 G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교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구하는 게 정석이냐면 F하고 G하고 이렇게 놔야 되겠지. 왜? 교점 찾아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원래는 F에서 G를 넘겨서 이 친구를 갖다가 뭐 해야 돼? 얘를 갖다가 이제 얘가 근이 3개가 같게끔 여기는 K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선생님은 하지 않겠다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라는 친구하고 x 빼기 k가 있다. 그쵸? 그러면 k 범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넘기겠다는 얘기야. 왜? 내가 구하려는 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얘를 넘겨주면 k가 될 것이고 그 대신 얘네가 다 넘어오면 되겠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10x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의 그래프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릴 수 있다고. 왜?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뭐 하겠어? 그려지겠지. 그러고 나면은 이 K라는 친구가 얘네 둘이가 교점이 3개가 생기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함수의 뭐? 극대, 극소 구한 다음에 거기 사이를 네가 뭐하라? 지나가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F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G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GX 함수에 A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니? 아, A를 제외한 니네를 다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A와 나머지를 가지고 따지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자, A는 자, 얘네가 다 넘어갔잖아. 그렇지? 얘네가 다 넘어갔으니까 3x 세제곱인데 x 세제곱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2x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하나인데 얘가 플러스 4개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개인데 마이너스 9개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2개 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똑같죠? 이 친구는 뭐란 얘기야? 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한 함수를 완벽하게 내가 그릴 수 있다 이 얘기야. 도함수 만들고 그쵸? 그리고 뭐 0되는 거 찾고 그러면 걔가 극대 극소일 것이고 그럼 그거 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극대값 극소값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수, 음수에 대한 근 얘기가 나오면 아 누구까지 좀 등장을 시키자는 거야? y 절편까지 등장을 좀 시키자 이 말이지. 되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y절편이 뭐가 되겠어? 0,0이 되겠지. 그치? 이거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거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아이, 귀찮긴 한데 그냥 구해보자. 자, 구해보면 어떻게 되지? 얘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hx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h 플라임 x 뭐가 되죠? 6x 제곱이 되고 플러스 6x 빼기 12니까 6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아 네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네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h 마이너스 2하고 h 5를 한번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2,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뭐가 돼? 24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36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 2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2, 20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H5는 5는 얼마가 되죠? 1, 2, 5니까 마 7이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된다고? 1, 마 7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놓고 나서 양수 음수니까는 뭐까지 따져야 된다고? y절편까지 따져야 되겠지? y절편이 얼마니? 0,0이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니까 적당하게 어디를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y절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y절편. 그러면 이만큼이 또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사실 x절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값이 얼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y 값이 0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0, 20, 마침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에서 2개, 양수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음수에서 2개가 되고 양수에서 하나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y절편보다는 커야 되고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0에서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음수에서 하나고 양수에서 2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버리면은 얘는 마7보다는 커야 되고 y절편에 해당하는 y값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양하고 하나의 의미니까는 이 친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7a는 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둘 다 이퀄이 없을 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그래서 답은 몇 개? 6개. 평가원에 나왔던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뭐 다르다는 느낌은 별로 없을 거야. 앞에 거나 이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자는 얘기지? 뭐 미지수가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 미지수만 한쪽으로 놔두고 양수가 되게끔 나머지를 다 옮겨버리면 나머지는 결국에는 3차나 4차인 함수가 되는데 미지수가 없어. 미지수가 없으면 나는 그 함수를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f'x의 그래프에서 fx의 실근의 개수와 부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예를 좀 보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지 좀 크게 해볼까? 얘는 지금 무슨 값? 극대야 극소야?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배고파서 올라간다니까 먹이 찾으러. 그러니까 극소야. 얘는 뭐가 되겠어? 극대지. 내려오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x가 이러면 재빨리 뭐 그냥 쭉쭉 그어가시고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어떻게?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바로 fx다 라는 거 뭐 바로 그릴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러고 나면 0,3이야. 얘가 0,3이래. 얘가 0,3이고 얘는 1,5래. 1,5. 얘는 5야. y값이. 얘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 3에서 5에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y값 기준이야. 얘는 3이고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x축이 어디 지나가겠습니까? x축은 뭐 이 정도 지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fx가. 자,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그릴 때는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위치는 알 수가 없고 위치는 어느 것 하나라도 극대국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함수값을 줘야만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 fx의 극값은 오직 하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자, 극대값은 5다. 극대값은 5 여기가 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거는 서로 다른 내시경을 갖는데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 얘는 그냥 fx하고 누구하고 4하고의 관계잖아. 그치? 그럼 4라는 친구는 당연히 어디 지나가? 얘가 3이고 얘가 5니까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서로 다른 내시경을 갖는다? 오케이.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발전 문제 520번 문제 볼게요. 자, 6차 다항 함수는 사실 6차 다항 함수 우리가 만날 일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연습 차원에서 연습할 게 좀 있어서 쌤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봅시다. 이게 얘들아 뭔 소리냐면 0, 0, 0,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있는 0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0은 얘들아 뭐가 되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플러스였다가 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거지 얘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마이너스다 플러스니까 얘는 뭐야? 나는 극소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0도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였다가 증가했다 감소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난 움찔할게 이런 얘기가 되겠지. 움찔하고 다시 이렇게 딱 내려갈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수 모양을 전체적으로 띄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시겠어요? 다만 이 친구가 뭐가 돼? 이 친구가 5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뭐가 돼? 2가 되는 거고 다시 이 친구도 5가 되는 거 5. 얘도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넌 마이너스 1이니까 좀 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얘가 지금 2니까 얘보다 더 내려와야 되겠지. 내려와야 되겠지. 그치? 내려와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2에서 움찔하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은 얘보다 살짝 위에인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총합은 1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극대값, 여기 극소, 여기 극대 5, 2,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지? 12가 돼야 되니까 아 너는 틀렸다라고 하면 되고 fx = 0은 한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고 했고 얘가 0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y축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fx = 0이니까는 그냥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음근이고요. 하나의 양근이고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게 생각보다 내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fx = a는 최대 5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5개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되죠.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실근이야. 뭐 어떤 말이 없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야. 얘는 실근이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야.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이렇게 가면 하나, 여기는 세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네 개까지밖에 안 되지. 그러고는 두 개씩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맥시멈 해봤자 몇 개밖에 안 돼? 4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서로 다른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중복된 거는 몇 개로 봐야 돼? 2개로 봐야 되고 이렇게 움찔되어 있는 거는 몇 개로 봐야 돼? 4개, 3개로 보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그러니까 이제 fx하고 5하고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되겠어? 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리을번은 뭐가 된다?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야. 그냥 딴 거 아니고 증가표가 이렇게 보였을 때 또는 증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플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극대흡수라고 보시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몇 개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고 점 여기에서 이렇게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 이렇게 나왔거든. 아니 갑자기 우리가 지금 뭐 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접선 얘기가 나왔지?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선생님이 조금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설명할 테니까 들어봅시다. 자, 일로 선생님 와볼게요. (3차) 함수 전에 (2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2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2차 함수 안에 있는 점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일까? 접선 그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못 그어요. 자, 곡선 위에서는 그러면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점에서는 한 개밖에 못 긋습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줄면 안 돼. 이거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이거. 자, 그 다음에 곡선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 많이는 아니고 두 개. 그쵸? 2개밖에 못 긋지. 이렇게 2개. 많이는 못 그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3차 함수가 생겨난 원리를 조금 보시면
3차 함수는 선생님 뭐라고 했니 얘들아?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는 양수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왔어. 그치?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만큼을 위로 볼록이라는 이야기에서 위로 볼록. 알겠어? 위로 볼록은 2차 함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뭐냐면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될 수가 있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기준이 되는 선부터 하나 그려볼게요. 기준되는 선이 바로 뭐냐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지나는 접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점을 쫓고 지나갑니다.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그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일단 선생님 그래프 위에 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몇 개 그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얘를 1번, 여기서 여기까지도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1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개 그을 수가 있겠어? 하나 그을 수가 있겠지. 그냥 자기 위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 다음에 2번 입장에서는 몇 개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2번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밖에 못 긋겠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하나 말고는 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점은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점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점은 여기를 지나가는 이 친구 하나하고 여기 2번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그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은 그럼 어떨까? 여기 있는 점도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고 2번 영역에서 하나 1번 영역에서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러한 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은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3차 함수에 몇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2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여기 안에 있는 거. 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 친구들, 여기에 속해 있는 점들은 하나밖에 못 그어요. 왜 하나밖에 못 그냐면, 자, 여기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 있다고 하면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위로 볼록인 이 함수의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을 때 얘는 접선 그을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그럴 수 없다고 했지. 즉 1번 영역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없어요. 그리고 2번 영역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1번 영역으로는 그을 수 있는 점이 없고 2번 영역으로만 한 개를 그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입장으로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2번 영역 쪽으로는 그릴 수 있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1번 영역 쪽으로만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변곡점, 여기 있는 이 변곡점, 이렇게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파란색이 그려져 있는
그 위치에서의 점을 가지고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개밖에는 못 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빨간색 지금 그래프 위는 두 개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제 점들이 있어. 어떤 데가 있냐면은, 자, 여기 위에가 있다가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는 몇 개를 그을 수가 있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고요. 즉, 여기는 1번 영역에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 1번 영역에서 두 개 그을 수가 있고, 2번 영역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게 색칠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점들은 몇 개를 그을 수가 있냐? 3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좀 설명을 조금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알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편하게 좀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제 문제이기는 해요. 3차 함수에서 어떤 데 점을 줘. 곡선 밖에나 또는 곡선 위에 그 점을 주고 나서 3차 함수, 아니, 접선을 몇 개 그을 수가 있느냐. 또는 미지수를 주고 나서 접선이 3개 그려지는 뭐 미지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1,K라는 점이 있습니다. 1,K라는 점이 있고, Y는 X 세제곱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으려면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이제 문제거든.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여기 한번 볼게. 자, fx가 x 세제곱이니까 f 플라임 x는 3x 제곱이 되겠죠. 맞죠?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접점이 있냐 없냐 시작한다 그랬지. 그래서 접점을 a, a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친구 기울기하고 이 접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접방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접방에다가 뭐를 할 수가 있니? 1,K라는 점을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겠죠. 1,K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의 식이 뭐 한다는 얘기야?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러한 상황의 식이 나오면 얘는 그냥 A에 관한 3차 함수, 얘는 그냥 실수 K잖아. 상수 K. 그러니까 왜 얘가 이제 이 방정식 쪽에 들어가 있냐면, 얘는 지금 상수 K가 되는 거고 상수 함수고 얘는 A에 관한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 접선을 만약에 긋는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친구 A에 관한 3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 알겠어?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 K 값이 어디를 지나가면 되겠어? 극대와 극소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몇 개가 그어진다? 3개의 실근이 그어질 수가 있다 라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집어넣어놨는데 실제 이 친구는 접선 쪽에서의 고난이도 문제에 속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의 최대값하고 아니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 A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구했어요. 얘가 이제 극대값이고 얘가 극소값이고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지금 1이니까 극대극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K가 얘는 뭐가 된다? 3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A 값이 3개 나오는 거야. A 값이 3개 나오면 여기서 당연히 지금 기울기가 3A 제곱이잖아. 기울기가 3A 제곱인데 A 값이 3개라는 거는 기울기가 3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3개의 뭐가 접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K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가 그어지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Y 값이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방금 배운 그러한 걸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일단은 x 세제곱이잖아. x 세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잠깐 있겠다가 이렇게 얘가 y는 x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변곡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변곡점 2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이 친구입니다. x축이에요. 뚫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거의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3x 제곱이잖아. 그러면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은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얘기야. 여기 있는 이 접선, 여기 이 접선 위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만 빼고 변곡점 빼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에 있는 점들은 몇 개를 그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몇 개 그을 수가 있다고? 2개 그을 수가 있다고. 2개를. 그리고 하나밖에 못 긋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변곡점하고 그 다음에 오목 쪽의 안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이쪽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데는 뭐 한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못 긋는다고. 왜? 오목 쪽에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은 이쪽에 여기다가 하나 그을 수가 있지 이쪽에는 그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쪽하고 여기 있는 이쪽은 몇 개를 그을 수가 있다? 3개를 그을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여기서 1,k야. 1,k니까 여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 이 점을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얘를 1,1이라고 봐볼게. 여기 있는 점은 무조건 몇 개, 3개 그을 수가 있다고 해? 그러면 1,k라고 했으니까 x값은 무조건 1이잖아. y값은 뭐가 되는 거고 뭐 k 따라 움직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빨간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직관적으로 몇 개밖에 안 그려, 2개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쌤이 지금 방금 찍은 점들은 모두 다 몇 개를 그을 수가 있다고. 여기 있는 애들은 3개의 점을 그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K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 여기에 빨간색에 다시 올라와 버리면 얘는 2개가 되는 거야. 일로 내려가면 하나가 되고 X1 입장에서 Y값 얘는 하나가 되고 얘는 2개가 되고 얘는 3개가 되고 얘는 다시 2개가 되고 얘는 다시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였다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래서 K 값이 3개가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어디 사이? 이 사이 값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 값은 바로 뭐가 되느냐? y는 0보다는 커야 되고 0이 돼버리면 2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1,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1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렇게 문제를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하도록 할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접선 쪽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등식은 뭐 개념적으로 뭐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방정식하고 풀이법 똑같고 문제 풀면서 뭐 잠깐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여기 보면 부등식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는 얘기니? K를 빼놓고 나머지 넘겨버리자는 얘기야. 그러면 K라는 친구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fx라고 한번 선생님 봐보고 f'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를 해보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뭐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고 나면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음수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란 얘기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야? 2란 얘기가 되겠다.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뭐 0이라고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y축 이렇게가 x축 이렇게 될 거야.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크다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함수 그래프는 어디가 되겠어? 이만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는 포함이 안 되고.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에 대해서 누가 k 값이 뭐 하면 된다고?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k 값은 이렇게 돼도 당연히 되고, 어디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니? 여기 극대값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k 값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극대값이 어디니까 2에서 가지니까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뭐가 되니? 2 대입하면 8이 16 더하기 2 대입하면 43 12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뭐 36이니까 20이 되겠네. 맞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2,20이라는 얘기니까 K는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부등식 뭐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뭐 전혀 달라질 거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K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넘겨가지고 뭐 하시면 돼? 그냥 간단히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k를 뺀 나머지 넘기자. 그러면 k라는 친구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 뭐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 최고창이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려지든지 뭐 그러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 개괄적인 모양은. 그러면 모든 실수 x니까 k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누구만 체크하면 되겠니? 각각의 극대값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극대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극대값 구한 다음에 k라는 값이 극대값보다 뭐야?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여기서는 극대값이 2개면 당연히 뭐 큰 극대값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지금 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뭐 너 아주 간단해. 자, 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린 구간 여기에서 부등식 2개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k가 어디 있는지 보라고. k가 지금 여기 있잖아. 얘네가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 그러면 k라는 친구가 크거나 같다. 넘어가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가 넘어오면 플러스 15x 제곱이 되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그냥 hx라고 보자는 얘기야. 이거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릴 수가 있고 얘가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지. 얘가. 그럼 0에서 3까지의 구간이 어딘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확인할 수 있잖아. 그쵸? 만약에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그래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k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거의 최소값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극대값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일반적으로 해서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의 답은 극대극소가 답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유형 자체가 그냥 미지수 k하고 나머지 함수의 관계로 보시면 되고, 미지수 k를 내가 잡고 있어 버리면 미지수가 없는 3차나 4차를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구간이 만약에 주어지면 더군다나 뭐 그 제한된 구간 안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여기 보세요. fx가 gx보다 뭐 하면 좋겠다고? 어이구. 여기 보면은 f가 g보다 크다잖아. 얘하고 얘잖아. 그치? 근데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고 해? 그럼 누가 넘어오면 되겠습니까? 얘가 넘어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a만 될 것이고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4제곱에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이거 없어져 버린다 얘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넘어가면은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개 넘어가니까 플러스 뭐야? 8x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치? 그럼 a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응. 6x 제곱. 뭐가? 여기 넘어가면 6x 제곱 돼. 뭐가 6x 제곱인데 어디가? 여기에 아 여기? 네. 아 그러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a가 얘보다 뭐라고? 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차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극대값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극대값이 하나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음수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극대값만 따지면 되는.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은 뭐 x값이 뭐 알파, 베타, 감마 나오면 베타는 아예 할 필요가 없고 알파하고 베타의 함수값만 따져서 누가 큰지만 따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근이 하나고 얘는 뭐 근이 중근이든 아니면 근이 없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플라임 도함수 딱 해보면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다 알아듣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함수값만 찾으면 되는 거고 a가 얘보다 크니까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얘는 지금 넘기지 않고 풀어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a를 뭐해서 a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x축의 관계에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거보다는 느낌상으로 뭐가 더 편하다고? 그냥 미지수단을 빼고 나머지 함수 빼버리면 그게 훨씬 느낌이 편하지. 왜? 그래프 완벽하게 그려버리고 극대입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니까? 그냥 고정된 값으로 나오니까. 자, 이 문제 풀고 밥 먹읍시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제 성립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얘는 k가 지금 뭐가 아닌 것 뿐이니 상수가 아니야. k가 상수가 아니니까는 k만 놔두고 나머지 싹 넘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조금 불편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이렇게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불편해. 자, 일단 한번 그럼 얘부터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상으로 어떻게 생긴지 한번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1이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1이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해서 1 기점으로 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가 1, 얘를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쳐서 마이너스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얘가 포함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뭐라고? x 세제곱이라고. x 세제곱이면은 어서와.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x 세제곱이잖아. x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이제 f라는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친구만 내가 해석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k와 상관없이 어디를 무조건 지나니? k와 상관없이 1,2를 무조건 지나게 되겠지. 그거는 우리가 고1 때 많이 했던 내용이야. 이런 거는 직방 같은 데서. 그러니까는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야.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되고요. k는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k 기울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이 친구가 fx보다는 뭐가 다는 얘기야?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면 음수로 따져보면은 같은 것까지는 되니까 어디까지는 가능하겠어?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위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K라는 친구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 뻔히 알겠죠? 그러다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가능하잖아. 다 가능해. 그치?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이 점에 접할 때, 그치? 그럼 이 점에 접할 때가 얼마냐? 이 친구가 지금 뭐야? fx가 x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해보면 3x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야. 즉 1,1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K는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을 침범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접선이니까. 그쵸? 그 얘 같은 경우는 부등식 문제이기도 하지만 접선하고 살짝 믹스 해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K는 이러한 범위가 되는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답은 뭐가 된다?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